안녕하세요. 날씨는 좋아지고 있죠. 네. 오늘 진도는 인장 등록인가요? 104페이지. 앞에 복습을 좀 할게요. 중개사무소 쪽은 설치 규정하고 이전이 있죠. 설치는 등록관청인 관할지역 내에는 시군구 내에는 누구든지 한 개만 둘 수 있다. 예외가 없다. 법인이어도 주대인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안에는 뭘 못 둔다. 분사무소 못 두니까 분사무소는 관할지역 밖에만 두죠. 모든 개업 공영에서는 등록관청인 시군구 안에는 한 개만 둘 수 있다. 중개사무소는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종별 다른 개업 공영 중에서는 간에도 가능하고 시군구와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되죠. 아니면 처음부터 개설 등록할 때부터 공동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전 신고하고 개설 등록 받아가는 목적이 공동 사용 목적이면 뭐는 첨부해야 한다? 이미 그 사무소 사용하고 있는 다른 개업 공인 중에서 있죠. 그 부동산을 같이 쓰기로 했다면 그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회사의 공동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전 신고 들어가면 다른 개업 공인회사의 승낙서 첨부해서 개설 등록 받아가면 종별 관계없이 등록관청 관계없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데 공동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 누구?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이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회사가 다른 개업 공인회사에게 내 가게에서 영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전 신고 들어와라 승낙서 줄게. 개설 등록 받아와라 승낙서 줄게 하면 돼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공동 사용을 위해서 승낙서 주면 안 돼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회사가 자기 가게에서 영업 못하고 있죠. 밖에서 다른 가게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회사 가게를 같이 쓰려고 자기가 이전 신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뭘 위하여? 공동 사용을 위하여 승낙서 주는 방법이나 공동 사용을 위해서 이전 신고할 수가 없다. 중개사무소 한 개, 법인만 분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요 가게만 허용되는 것이지 종류 불문하고 천막 파라솔 기타 이동 이용한 임시 중개시설만 둘 수가 없다.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하고 뭐가 더 제재가 강해요? 이중 등록의 제재가 더 강하죠. 그 이중 사무소나 임시 중개시설물은 이건 절대 취소해야 되고 이건 취소할 수 있는 임의처 수사유 형벌은 02-1-1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어디 가서? 네?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분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는 누가 해요? 여기엔 책임자가 있어야 되죠. 책임자는 누구일 것? 공인회사 해야 된다.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필요 없듯이 특수법인이 분사무소 드는 경우에도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되고 실무교육은 누가 받고? 실무교육은 책임자가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누가 실시? 시도지서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죠? 사무소 확보하고 주대인 사무소 등록 설치에서는 보정 설치는 언제 하고? 업무 기준이지만 분사무소는 등록이 아니고 설치 신고니까 사전에 미리 보정을 설정해야 한다. 그죠? 신고할 때 서류 가져가야 되겠죠? 책임자 자격증 사본 들어갑니까? 공인중개사 인지 여부는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확인하죠. 그러니까 설치 신고서 서식이 28일 나왔는데 책임자에게 자격증을 누가 발급했는지 신고서에 적어가야 안 적어요? 적어가야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이 책임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자격 확인 요청할 거 아니에요? 설치 신고서 안에는 책임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가 누구인지 적는다. 그죠? 법인 등기부 가져갑니까? 분사무소는 법인이 두는 거죠. 법인 등기부는
주대인 사무소 등록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니까 책임자 자격증 사본하고 법인 등기부는 제출 서류가 아니고 실무교육 수료증,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보정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져가죠. 신고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납부합니까? 납부하죠. 조례 가져가는 바에 따라 납부한대. 신고받은 주대인 사무소 등록 관청이 적합하면 신고 필증을 교부하죠. 신고 필증이나 자격증, 등록증은 서식 있네. 어디 정하는? 국토교통부의 영리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필증 교부하고 보니까 분사무소는 자기 관할 지역 밖에만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모르고 있네. 신고 필증을 교부한 주대인 사무소 등록 관청은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이 통보하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 어디 가서 해요? 주대인 사무소 등록 관청에 신고할 때 신고 필증하고 사무소 확보 들어왔죠? 신고 필증을 재교부하고 이전 전에는 알고 있나요? 분사무소를 동구에서 경주시로 옮겼다. 분사무소를 주대인 사무소 남구에 있죠. 그러면 이전 전에 동구청장 알고 있나요? 이전한 사실 모르죠? 경주시장도 모르죠? 모르고 있는 두 사람 이전 전하고 이전 후에다가 통보만 하지. 서류 송부한다 개념은 분사무소에 있다 없다. 분사무소는 등록관청이 아니고 설치 신고한 가게이기 때문에 주대인 사무소는 가만히 있죠.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하게 되면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만 하지. 등록증을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 법인의 주대인 사무소 포함하여 등록증 걸고 있는 법인이 아닌 가게 있죠. 이 사람 중개사무소가 남구에서 동구로 옮겼다.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이면 등록관청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중개사무소 그 말은 등록증을 걸고 있는 가게가 남구에서 동구로 옮겨버리면 등록관청이 이제 여기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사무소가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 이전이면 어디 가서 신고해요? 등록관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후에 신고하면 서류 송부 요청하죠.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이 서류 송부하죠. 여기는 등록관청 자체가 등록증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나오면 등록관청 자체가 바뀌어서 서류 넘겨달라고 송부 요청하고 후에 신고한다는 말이 있지만 분사무소는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은 변동 없죠. 분사무소는 어디로 가든 관계없이 신고는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이 하기 때문에 서류 송부한다. 이전 후에 신고는 이런 말 없어요. 분사무소에 관한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은 다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이고 분사무소가 아니고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이전 나오면 중개사무소가 시군구 외에 나오면 등록관청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신고는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하고 이전 후에서 모르고 있는 종전 등록관청에 송부 요청하고 여기에서 행정 처분하려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있겠죠. 절차가 진행 중인데 종전 등록관청은 처분권이 없으니까 여기 넘겨야죠.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처분도 누가 한다? 이전 후. 분사무소 이전하고 중개사무소 이전은 다른 거예요. 구분하시고. 중개사무소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은 중개업을 할 수 있죠. 중개업 말고 하는 것을 겸업이라 부르죠. 겸업은 뭐가 아닌 것? 아니 중개업하고 겸업이 두 가지요. 겸업은 뭐가 아닌 것?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질문을 알기 위해서 중개업이 아닌 겸업은 중개보수 적용 없죠? 합의하여 받을 수 있으니까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엇은? 겸업은 관리대행, 분양대행, 상담 같은 나오면 중개업이 아니구나. 그에 대한 보수는 합의한 보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겸업은 다 할 수 있는데 6가지만 해야 되는 사람 누구? 법인 14조만 해야 되죠. 부칙은 차등을 받는다. 업무지역은 전국이 아니고 특별사무소 기준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이고 겸업을 하여도 법인의 14조에서 뭐는 못하고 경매, 공매 업무를 일체 못하고 사무소 상호 정할 때 문자는 몇 자를 못 쓰고 8자 못 쓰고 이런 걸 묻는 게 부칙입니다. 14조는 꼼꼼하게 보셔야 돼. 사업용 건축물 주택의 관리 대행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분양 대행 상담할 수 있죠.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은 누구만 대상? 개업 공인인증서 대상.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제공을 해요. 용역의 제공, 용역업, 운송업 못해요. 알선 소개만. 경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알선 대리할 수 있죠. 현재 중개사무소 안에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가지고 법원에서는 경매 대리는 할 수 있나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경매 대리할 수 있나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전체 경공매무 중에서 권리 분석이나 취득알선, 공매 권리 분석 취득알선 대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해도 되지만 법원에서는 경매 대리 업무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못하죠. 법원에서 하는 것이 경매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따로 갖춰서 지방법원장 찾아가서 대리인 등록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 뭐 할 때? 경매이고 대리할 때. 이거 한 문제 나오고요. 고용인은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고용인은 둘 수 있고 수시안이 없죠. 고용인 두 사람, 소속 공인 중에서는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고 보조는 중개업무를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죠. 고용인은 중개업무와 관계있다.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소속, 중개업무는 못하지만 개업 공인 중에서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는 보조하니까 두 사람은 중개업무와 관계있는 사람이면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성까지. 종료신고는 종료신고는 해고신고죠. 10일.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고용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다처럼 고용인 관계 지문 나오면 개업 공인선 다 제재가 뭐? 업무 정지 대상이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종료신고는 없다. 그죠? 소속은 어떤 교육을 받고?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죠.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할 때 자격증 사본 가져간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도 좀 이따 고용신고서 보시면 소속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가 누구인지 적겠어요, 안 적겠어요? 적어야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이 그 시도지사한테 자격 확인 요청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도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해되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해야 하니까 책임자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가 누구인지 적어가듯이 고용신고할 때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니까 현재 고용신고 들어온 소속에 대해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가 누구인지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이 그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소속의 자격을 확인 요청해야 되니까 자격증 사본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죠? 외국인을 소속이나 보조원으로 둘 수 있다 없다? 또 없다면 뭘 가져오라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외국인 나오면 등록 신청하는 경우나 외국인을 고용신고할 때는 등록관청이 본적지 신원지원을 통해서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할 수가 없으니까 다 콩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일 때만 개업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는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일 때만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보죠. 양벌 규정이 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간주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묻거나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려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일 때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다면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업무에 한한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대상물 거래에 관한 알선인 중개업무에 한한다. 업무상 행위는 중개업무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래서 계약 알선만 중개 업무상 행위가 아니고 계약 알선과 관계 있는 행위도 업무상 행위에 포함된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에서 계약한 손님이 직접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넣지 않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도 있다고.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한 중개 의뢰인이 약정대로 소장한테 계약금 맡기로 왔죠. 왔는데 소장이 없었고 보조원이 받아서 자기가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했다고. 의뢰인이 맡겼다는 말은 내 가게에서 계약한 중개업무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고, 계약금이다 말은 내가 중개한 계약과 관계된 돈이죠. 보존인, 고용인이 횡령하여도 어디에 포함된다? 업무상 행위에 포함이 되어야 보존의 횡령행위로 손해입은 손님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럼 간주 규정은 누구를 보호하게 한 것이다? 간주가 된다고 하여 고용인의 책임이 없어진다? 간주 규정은 고용인 보호 취지가 아니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입은 손님 보호 취지니까 간주가 된다고 하여 고용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사고 친 것 중에서 어떤 사고 친 때 양벌 규정인가, 어떤 사고 친 때 간주 규정인가,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지. 그러면 양벌 규정은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어떤 사고 쳤다? 양벌은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뭐라 불러요? 형벌 사고 친 때만 양벌 규정 적용. 그러면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사고 친 것이 형벌이 아니면 다 간주 규정이죠.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손해 가한 때 고의 과실을 행한 고용인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은 형벌이 아니죠. 어떤 규정? 간주 규정.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취소와 정지에 해당되는 취소 처분하고 정지 처분을 행정처분이라 불러요. 행정처분인 취소와 정지도 형벌이 아니죠. 어떤 규정? 간주 규정. 그러면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과실로 사고 쳤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고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완되니까 니도 같이 책임지라 그 말이죠.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입은 거래 당사자는 직접 고의과실을 행한 고용인에 청구할 수도 있고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 중에서 청구할 수 있다. 선택하여 한쪽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고용인이 가한 손해에 대해서 개업 공인 중개사가 손해배상했다면 배상한 만큼 누구에게? 고용인에게 구상군행사할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개업 공인중개사 계약한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할 수? 거래 당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기관이 배상했다면 배상한 보증기관은 누구에게? 보증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에게? 각각 구상군행사할 수 있고 같은 조건을 말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나는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라고 주장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무과실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럼 배상 책임은 고용인이 하나인다. 간주 규정은 추정과 다르죠. 반대 증거 제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간주기 때문에 딴소리 해봐야 네가 한 것으로 추정이 아니고 간주가 되니까 배상 책임이 있는데 양벌 규정 재판받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이면 벌금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 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거나 무과실이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그래도 간주는 되니까 배상 책임은 있다라고 해야 되고 그런데 양벌 규정 재판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없으면 벌금형 과하지 않는데 과실이 있으면 벌금형 주겠다 그 말이죠. 고용인 재판 끝났죠? 양벌 규정은 누가 사고친 데 대해서 고용인이 사고친 데 대해서 직접 법을 위반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재판한 이유가 네가 직접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고용인이 네 일을 하다가 사고 칠 때 평소에 관리 감독상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재판해보고 과실이 있으면 뭘 주고 벌금형 주고 과실이 없으면 벌금 과하지 않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 벌금 양벌 규정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묻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죠. 과실이 크면 직접 위반한 자는 아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이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3년 결격이 되려면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이 결격이지. 여기에서 위반 행위자 누구예요? 고용인이죠. 고용인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이 법을 직접 위반한 자이기 때문에 결격이지만 양벌 규정 나오면 개업 공인 중에서도 300만 원 이상 받을 수는 있지만 위반 행위자로서 벌금형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벌 규정 나오면 결격 사유 있다. 아니고 여기 고용인 사고친 고용인을 재판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결격이죠. 여기 양벌 규정 재판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재판한 결과 과실이 있으면 여기 300만 원이면 항상 여기 300만 원이다. 동일한 금액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재판하는 이유가 과실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 주겠단 말이지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했죠. 더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오늘 이상하게 아침에 차가 그렇게 많대요.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피난 가는 것 같아. 피난. 진도 나가죠. 거기 진도 나가기 전에 103페이지 서식 한번 보세요. 103페이지 103페이지 서식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서 고용관계 종료신고서 밑에 붙어있는 게 뭐예요? 소속의 인장등록신고서이죠. 그럼 고용신고서 안에 밑에 가니까 고용인의 인적사항이라고 있나요? 네 번째 칸에 거기 쭉 끝에 가보니까 자격증 발급 시도 있나요? 몇 줄? 자격증 번호 있나요? 누굴 두었다고? 밑에 공인중개사 돼 있죠? 공인중개사를 두었다라고 고용신고할 때 고용신고서 안에 뭘 적어가라고? 소속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가 누군지, 예? 자격증 번호가 뭔지 적어가라. 그 말은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확인한다고? 고용신고서에 적혀있는 그 시도지사한테 자격 확인 요청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셨듯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도 책임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 적어야 안 적어요? 적는다. 그죠? 그런 게 이제 요즘에 시험 나오는 경향이니까 꼭 체크하셔야 돼. 지문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든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에는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와 자격증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그렇게요. 지문 한 개씩. 아시겠죠? 법조문이 적기 때문에 항상 이 공인중개사 법은 서식까지 구체적으로 묻는 게 요즘 출제 경향이니까 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출제가 될 만한 것은 체크해서 꼭 보셔야 돼. 보시면 맞추고 안 보시면 이거 먹고 해가 틀리는 지문이 서식관계 지문이. 자, 오늘 진도가 104페이지 인장 등록. 자, 민법에서 배우시면 계약 자유 원칙이 있다. 계약 자유 원칙은 계약을 할까 말까 계약 체결 자유가 있어요. 계약 자유 원칙 크게 네 가지. 옛날에는 뭐 초창기 시험에는 계약 자유 원칙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막 나왔거든. 지금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계약 자유 원칙은 계약을 할까 말까는 누구 마음이요? 당사자 마음이죠. 체결 자유가 있고 계약을 하겠다, 내 아파트 팔겠다 결정했다면 누구하고 할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상대방 선택 자유가 있고 상대방이 선택되었다면 계약을 할 때 구두 계약할까 서면 계약할까는 당사자 합의할 수 있었어요. 계약 자유 원칙 방식 결정 자유가 있어서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한다 할 때 서면 계약이든지 구두 계약은 방식 결정 자유가 있고 그 방식이 결정되면 어떤 내용으로 계약할까 내용 결정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계약 자유 원칙이에요. 그러면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서면 계약도 계약이어서 방식에 관계없이 계약은 성립되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계약은 불이효식 계약이에요. 계약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 계약서에
서명 계약한다 할 때 서명 계약을 하는 이유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항상 계약서 쓴다는 이유는 뭐예요?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후일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될 수가 있고 분쟁이 발생되면 소송 들어가겠죠? 판사가 증거 가져와라, 계약서 가져와라 하겠죠? 계약서 쓰는 이유는 증거로 남겨둬라 이 취지밖에 없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계약서 안에 당사자가 자필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죠. 서명 및 날인하는 이유는 뭐인가? 계약서 안에 당사자 매도 매수인이 자필 서명도 하고 도장을 찍는 이유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 후일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 분쟁이 발생되면 매도인 네가 책임지든지 매수인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걸 명확히 할 목적인 것이 서명 날인이에요. 예? 기초 한번 해볼까요? 기초.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는 부동산 거래가 뭐예요? 부동산 가지고 거래하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죠. 부동산 거래 계약은 매매 계약, 교환, 임대차 계약이겠죠. 거래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 거래 계약서는 뭐예요? 매매 계약서, 교환, 임대차 계약서. 거래 계약서에는 누가 도장을 찍어요? 거래 당사자만 찍으면 돼. 이거 어디서 배우신다고? 이거 민법이죠? 민법. 맞아요? 부동산 중개는 부동산 중개가 뭐예요? 이런 거래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죠? 중개 계약은 어디서 배워요? 공인일법에서 배워. 중개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손님, 중개 의뢰인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건 내놓고 가십시오. 승낙한 소장인 개업 공유인사 간 계약이 중개 계약이에요. 중개 계약서는 누가 도장을 찍어요? 중개 계약서. 거래 계약서는 거래 계약 당사자가 찍듯이 중개 계약서는 여기 소속 공인인사 찍어야 됩니까? 중개 계약서. 요걸 7, 8을 문제풀이 가도 이걸 구분 못하시고 공부하시는 분 계시거든. 거래 계약서는 말 그대로 거래 당사자만 찍으면 돼요. 중개 계약서는 중개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하고 개업 공인인사만 찍는 것이지 소속은 여기 찍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이 나중에 풀어보시면 다 틀리고 나온 지문이 소속 공인 중개사가 중개 소장이 없는 동안에 손님이 들어올 수 있나 없나요? 그럼 소속 공인 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할 수 있죠? 접수하여 누가 지금 접수받았어요? 소속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다 속고 나오는 거야. 소속이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중개 업무 수행했다. 여기 속에 넣고 뒤에 서식은 중개 계약서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누가 한다? 개업 공인인사하고 중개 의뢰인 두 사람이 찍고 마는 것이지 소속이 여기 찍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중개 소속이 중개 의뢰에 접수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서식이 주어지면 중개 계약서라 주어지면 소속은 빠져야 돼. 기출문제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이 함께 도장 찍는다. 틀렸어요. 누가 빠져야 된다고? 소속은 빠져야 돼. 소속은 어디에 찍어야 돼요? 지가 중개 업무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지가 중개 업무 한 것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중에 쓰는 거래계약서하고 설명서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되니까 찍어야 되지만 중개계약서에는 누가 빠진다. 요거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거래계약서는 당사자 찍고 중개계약서는 중개계약 당사자만 찍지 소속은 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래 당사자가 민법에 따라 직접 계약하려 보니까 법률 지식이 부족하니까 누구 찾아와서 개업 공인에서 찾아와서 손님이 되어서 중개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때 우리 법이 적용되고 개업 공인에서 중개했든지 소속이 중개했든지 그때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속이나 개업 공인에서 중개한 내용이 잘못되면 얘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때 우리 법이 적용돼서 그 계약서에 당사자 이외에 누구도 찍으라고 개업 공인인사하고 일을 한 소속까지 찍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거래 계약하고 중개 계약부터 구분해요.
중개계약서는 누가 빠진다고? 소속은 찍을 일이 없어요. 소속은 오늘 배우시겠지만 거래계약서하고 설명서에는 적지만 소속은 중개계약 당사자 아니에요. 그러면 서명 및 날인하는 이유는 내가 한 일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그런 취지에서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이때 서명 날인할 때 사용할 인장을 우리 법에서 제한하는데 인장을 아무 것이나 찍지 말고 중개 업무를 할 때 사용할 인장은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장을 등록하게 하는 이유는 계약서나 설명서에 찍을 때 등록된 인장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도장을 등록된 것만 찍으라 하는 이유는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을 보호하는 규정도 취지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중개인에 사용할 도장을 이렇게 동그란 도장에다가 한자를 봤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봤다고 요 도장을 등록했어요. 요 도장을 찍으라 그 말은 제 명의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도장을 팔 수 있나 없나요? 파서 제 명의 도장을 계약서 찍었죠. 그럼 일단은 외형상의 형식은 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 이 명의 도장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등록해 쓰고 있는 도장이 있나요 없나요? 하고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다른 사람이 찍은 도장하고 구분돼야 한대요. 그럼 나를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는 거야. 내가 쓰는 도장은 이겁니다 라고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이걸 찍는다 그러면 요 도장을 쓴 계약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를 도용해서 쓰게 되어도 구분이 돼야 한대요. 그런 취지입니다. 등록해서 쓰고 있는 도장은 바꿀 수도 있다. 못 바꿔요? 웃잖아. 동구해가지고 해먹다가 도장을 빠뜨릴 뻔데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바꿀 수 있는데 바꾸어서 사용하려면 사용할 도장은 등록된 것만 찍으라 돼 있죠.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했으려면 등록을 한 다음에 쓰라 이렇게. 변경 등록. 변경한 때 며칠 이내에 등록할 것인가. 이게 똥칠이에요. 변칠 똥칠. 여기 인장관계에서 세 가지 의무예요. 그럼 이렇게 도장을 파서 등록해서 쓰죠 지금. 인장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계약서 쓰는 것.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중개 계약서 쓰는 것부터 해서 거래 계약 쓰고 확인 설명서 쓰는 이게 중개 업무야. 중개 업무에 사용할 도장이니까 중개 행위에 사용할 도장이니까 중개 업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인장을 아예 등록하지 않는다든지 등록된 인장을 쓰지 않는다든지 변경 등록하려면 제재가 다 뭐 업무정지. 인장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등록할 것이 아니죠.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누구도 등록해야 한다. 소속도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소속도 인장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으니까 소속이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가 소속은 자격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여기 이제 인장 등록 관계입니다. 그럼 교재 보시면 104페이지에 인장 등록 있죠. 거기 박스에 몇 조입니까? 16조 인장 등록에서 1항 있죠. 누구하고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원은 또는 고용인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고 고용이 묶어버리면 두 사람을 다 표현하는 것이 고용인이죠. 고용인 해버리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를 합친 말이 고용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소속 공인중개사까지만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는데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 괄호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됐나요? 중개인에 사용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뒤에 등록한 인장을 뭐한 때도 변경한 때도 또한 같다니까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넣은 이유는 인장 등록도 보세요. 인장을 등록할 때 좀 이따 보시기 업무 개시 전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고 말 아니요? 언제까지 뭐 하란 말은 기준입니까? 절차입니까? 절차니까 국토교통부령 그렇게.
2항의 개업 공인 중개사 및 소속은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1항 규정에서 등록한 인정을 사용해야 한다. 기본 인장 등록해라 1. 등록된 인정을 사용해야 한다. 그게 기본이고 국토교통부령 그거 체크하시고 그래서 박스 밑에 인장 등록 의무에서 다시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은 두 사람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괄호 중개인의 사용을 인장을 등록해야죠. 인장 등록 뒤에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 포함 제외 포함 동그라미. 요즘에 괄호 부분에 전세를 했듯이 고용인의 고용신고도 전자문서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없다 이걸 물으니까 인장 등록할 때도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내가 앞으로 설 도장을 찍어서 팩스로 보내도 된단 말이죠. 스캔 떠가지고 그 말입니다. 다만 셋째 줄 동그라미. 다만 예외로 그 말은 반드시 업무기준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예외로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밑줄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소속이면 언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에 대한 고용신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고용신고서 보셨죠? 고용신고서 밑에 소속의 인장 등록 신고서가 붙어 있었죠?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은 원칙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할 때는 업무기준에 해야 한다. 의무상인데 언제 할 수도 있다.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소속이면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의무이행 시기하고 할 수 있는 시기를 구분하시고. 따라서 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돼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인장 등록이 나오면 언제까지 하라 그것도 나오지만 밑에 등록할 인장을 꼭 물어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존이 등록할 인장은 어떤가? 법인이 아닌 자 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아니죠. 인장 등록 의무자 안에는 소속도 있나요 없나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법인이 아니죠. 그 법인이 아닌 자면 개업 공인중개사 두 사람하고 소속까지 합쳐서 이 사람이 등록할 도장하고, 법인이면 주대인 사무소하고 분사무소가 있죠.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 돼. 시험은 이게 잘 나온다. 법인이 잘 나와요. 그러면 거기 등록할 인장에서 동그라미 1번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말은 같은 말이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몇 사람요? 두 사람. 첫째 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두 번째 법 부칙 있죠.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그 사람이 법인이 아닌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인장 등록 의무자인데 법인이 아닌 자 들어가야 되죠. 등록해야 할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밑줄 성명이 나타난 인장. 자기 성명 있는 도장이면 된다 그 말입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얼마? 7에서 30. 제한사항만 확인하시면 돼요. 법인이 아닌 자를 쪼개서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기의 뭐가 나타난 성명이 나타난 도장이면 된다 그 말이죠. 단지 크기는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 인장을 맞춰라고. 그래, 법인이 아닌 이 사람이 등록할 도장은 자기 성명이 나타나 들어가는 도장이면 된다. 그 말은 도장은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막도장도 되고 인감 도장도 되고 도장은 제한이 없다는 거야. 크기만 맞춰오라고.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인감 증명법에 따라 신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인감 증명법에 따라 신관 인장은 인감 도장을 꼭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인이 아닌 자는 성명이 나타난 도장이면 되지.
인감 도장을 꼭 등록하라 그런 말은 안 돼요. 그래서 최근 시험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크기만 얼마로 맞춰오라고 7에서 30. 이것도 기출문제 풀어보면 10에서 40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어쨌든 뭐 문제는 이런 거 나오면 우리한테 좋은 문제죠. 7에서 30인데 10에서 40 나오면 X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자는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이면 된다. 7에서 30mm 이내에 크기만 맞추면 된다. 그 말을 밑에 한 줄 적으시면 인감 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법인이 아닌 자 끝에 빈칸에 인감 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X. 기출문제 지문 연습한 데서 생각하시고 인감 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하면 틀렸어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밑에 법인이 시험 나요. 법인은 첫 번째 기업의 주된 사무소, 니은의 분사무소 나눠져 있죠. 법인에 등록한 청원할 때 어디 가게를 말해요? 등록한 가게가 주된 사무소밖에 없으니까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본점이죠. 본사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상업 등기부터 밑줄해 보세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누구의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죠. 법인의 인장, 법인 밑줄 하시고 밑에 대표자 X 돼 있나요? 대표자,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지 대표자 X. 부자 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법인이 있어요. 부자 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법인이 있어요. 요 법인이 등록을 했죠. 지금 중개사무소 등록했다고 업무 기준에 인장을 등록할 거 아니야? 할 때 부자 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라고 요 자체 법인의 인감을 등기소에 등록을 해요. 법인은 등기해요, 안 해요? 등기할 때 법인 인감이 이겁니다라고 등기소에 등록해. 그러면 앞으로 대표자 사원임원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대표자 사원임원이 일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대표자 홍길동 개인의 인장을 등록해서 찍는 것이 아니고 부자 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인 회사 자체 인장을 등록해야지.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때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 법인의 인장은 법인의 인감을 꼭 등록하라 그 말입니다. 법인은 개인하고 달라요, 같아요? 개인은 인감 도장을 꼭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인감을 반드시 등록했으라고. 어디는? 주된 사무소는. 됐어요? 대표자만 안 돼요. 그러면 법인은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지점에 해당되는 분사무소 들을 수 있다면 이것도 법인 가게죠. 그러면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도 원칙은 상업 등기 규칙 법인의 인장을 같이 등록했어야지. 법인 가게니까. 그런데 개인이 동사무소에 신고 등록되어 있는 인감이 한 개밖에 없듯이 법인 인감도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이 한 개밖에 없어요. 지점은 여러 개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거 같이 쓰라면 분사무소 업무 지장이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는 본점이니까 예외 없이 여기는 반드시 넣어도 돼요. 주된 사무소에서는 반드시 상업 등기 규칙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할 예외가 없으니까 반드시 넣어도 돼. 그런데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인장을 같이 등록해서 쓰시면 여기가 불편하니까 분사무소는 한 개 더 허용하겠다고. 그 말은 두 개 중에 선택하여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거기 분사무소 밑에 보세요. 분사무소의 경우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의 누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밑줄을 등록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다고 하라. 그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도 책임자가 있죠. 책임자가 중개인을 하겠죠.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인의 사용 인장을 등록해야 하네요. 등록을 해야 돼.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등록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럼 지금 할 수 있다는 개념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개념 아니에요. 등록을 꼭 해야 하는데 법인의 인장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분사무소 시험 잘 나오는 것이 분사무소는 도장을 한 개로 제한해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개념이기 때문에 지문이 두 개야.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있고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두 개 중에 선택 개념이에요. 두 개 중에 선택했다면 한 개는 꼭 등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한 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야.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해서 한 개로 제한하면 안 되고 두 개 중에 선택이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걸 익히시라고. 별 내용은 없죠. 그러면 인장을 등록할 때 거기에 분사무소를 잘 체크하시고 그 104페이지 밑에 둘째 줄 뒤에 보시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을 뿐이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법인의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됐어요?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익히세요. 그러면 뭐 반응을 어렵나? 유진아? 안 어렵다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 내가 법인 차리면 분사무소는 도장을 한 개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구나. 남구하고 가까운데 여기 뭐 중구 주게 되면 굳이 도장을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면 법인 인장을 분사무소 등록할 수도 있고 도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본점에 계약 쓸 때 갖다 쓰고 분사무소 할 때 도장 갖다 쓰고 불편하겠지만 어쨌든 분사무소를 차리게 되면 아 도장은 따로 도장을 파서 등록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옆에 인장 등록 장소는 인장 등록 장소가 작년에 최근에 나왔던 것이 105페이지 뒤에 첫째 줄 뒤에 분사무소가 시험 나온 거야. 안 나오다가 제가 수업한 이래로 20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도 어디 가서 등록해야 한다. 주된 사무소입니다. 인장의 변경 등록, 변경했다면 등록해야죠. 며칠? 변칠, 변경 일로부터 7일 내에 등록합니다. 처음에 인장 등록을 전자문서 등록이 가능하듯이 변경 등록도 뭐 포함? 요즘 출제 경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장의 등록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나 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 틀렸다고. 인장 등록을 최초 등록할 때나 바꿔서 등록할 때는 다 전자문서 포함 제외? 포함. 그렇게 체크하시고 5번의 인장 등록 방법은 첫째 줄에 인장의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에 따라야 한다. 원칙은 인장 등록 신고서, 변경 등록 신고서 가져가서 등록하라고. 이 원칙인데 2번이 시험 나와요. 법인 밑줄, 법인 하면 어디 가게 말해요? 주된 사무소, 법인 분사무소에서 하면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법인인 기업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뭘 등록해야 됩니까? 법인의 인감을 등록해야죠. 그럼 1번처럼 인장 등록 신고서를 가져갈 필요 없이 법인은 인감 도장을 등록해야 하니까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뭐 가름한 인감증명서란 말은 어디만 쓴다? 법인만 쓰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자는 성명이 나타난 도장이면 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말은 못 쓴다고. 누구만? 법인만. 응, 3번은 인장 등록뿐만 아니고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등록된 인장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건 중개계약서부터 다시 배우시고 제재는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이면 다 제재가 뭐 자격정지. 기출지문분석은 보나마나 똥칠이죠.
7일이네. 옆에 보시면 107페이지 서식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의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고 바꿀 때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가져가서 등록하라고 원칙은 됐어요. 그런데 법인은 이거 가져갈 필요 없이 법인은 뭐 제출하면 돼요? 인감 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대. 됐죠? 그래서 밑에 서식 밑에 가보니까 아니 107페이지 서식 밑에 가니까 시장군수구청 밑에 등록 인장인 돼 있죠. 그거 도장 찍어 오라고. 예? 그걸 도장 찍어서 스캔 떠가지고 제출할 수도 있고 팩스로 보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됐죠? 자 넘겨보세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시.